청룡이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1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서 3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본문 내용을 한 뒤에 요약을 보면서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시작은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급진파 신진사대부인 정도전과 손을 잡고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조선 초기의 지배층들은 왕도 정치와 민본 정치를 중시하는데, 왕도 정치는 왕이 이제 착하게 통치를 해야 한다. 즉 어질고 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민본 정치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유교 윤리로 사회 구성원들을 교화하기도 하였고, 또한 관료들이 국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통치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정도전은 왕은 아무리 능력이 떨어져도 혈통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을 보조하는 재상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재상이 왕을 보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성계 아들인 이방원은 국왕 중심 정치를 주장하며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을 제거하고 태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육조 직계제는 종전의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와 비교가 됩니다. 네, 원래 조선은 왕 바로 밑에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이제 육조로부터 올라온 여러 현안들을 심의를 한 뒤에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태종은 의정부라는 장치를 그냥 두고 육조가 왕에게 바로 모든 업무를 보고하고 직접 명령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의정부의 권한이 낮아지고 왕권이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세종 때로 가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려놓게 됩니다. 또한 훈민정음을 창시하기도 하였고, 신하들과 같이 공부하는 자리였던 경연을 중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문종 그리고 단종을 지나 세조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세조는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듯이 정변으로 단종을 제거한 뒤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쳐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점, 그리고 세종이 세운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종과 성종 때로 가면은, 구대 성종 때는 홍문관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홍문관은 집현전의 기능을 대신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종 때 시작했던 경국대전이라는 덕전 편찬을 완성하게 되면서 조선은 유교적 법치국가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의 중앙통치기구 보실 텐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삼정승이 정책을 논의를 하게 되고요. 육조는 의정부에서 결정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나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사라는 기구가 있는데 언론기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요,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간하고, 홍문관은 학술이나 경연, 그리고 학문 탐구 혹은 왕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면서 권력 독점과 비리를 감시하였고요. 이런 3사를 두면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기도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료 보시면 사헌부와 사간원이 왕과 논쟁을 벌이는데, 주로 이 3사들은 조정에서 형성된 여론이
공론을 명분으로 앞세워서 왕과 논쟁을 벌이고 신하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기구로는 역사 편찬하는 춘추관, 그리고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자, 서울의 치안을 담당했던 한성부가 있고, 왕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는 비서기관인 승정원, 자, 그 다음에 중주인을 심판하는 의금부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행정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와는 달리 조선은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는 구, 목, 군, 현을 설치한 뒤 특수행정구역을 모두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시키고 모든 마을에 수령을 파견해서 자, 정부의 지방 통제력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한편 지방의 수령들을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 지방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권을 모두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이제 실질적인 지방행정 책임자였던 향리는 그 권력이 낮아져서 그야말로 단순 보조의 역할로 지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조, 성종을 했는데 세조는 알다시피 이제 정변을 통해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위 등극에 도움을 준 공신들이 있는데 공신들이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훈구, 즉 예로부터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때문에 자유로운 정치가 맡긴 성종은 반대편 사림을 등용해서 훈구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사림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다는 것 들으셨죠?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의리, 명분, 어떻게 신하가 왕을 쳐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의리, 명분을 중시한 점, 그리고 향촌에서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내세워졌습니다. 또한 성리학,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서 주로 언론기관인 3사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들의 비리 행위를 거침없이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보복이 바로 사화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화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시작은 연산군 때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책에 보시면 무오사화라 하여 자, 살인 세력을 사초, 즉 실록의 기본 단위 사초를 문제 삼아 축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보자면 이 성종 때 처음으로 살인 세력이 등용되는데 이때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의제문, 의제라는 황제를 부의를 표하는 글 이렇게 썼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여러 개의 국가가 부흥해보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초나라가 있었는데 초나라에는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부하 중에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항우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항우가 야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황제가 되겠노라 해서 의제를 죽이고 본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자, 김종직은 이를 비판하면서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그 제자인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 임금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관이라는 직위에 있었는데 그걸 기록하면서 자, 이 일기인 사초에다가 조의제문을 끼워 넣은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거는 의제를 죽인 항우를 비판하는 건데 조선 역사로 가져오면 단종을 죽인 세조를 비판하는 거죠. 즉 10대 임금인 연산군의 증조할아버지 그 임금을 공격하게 된 격입니다. 훈구파는 이것을 발견하고 연산군에게 일러바쳤고 사림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갑자사화라고 합시다. 폐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사림을 탄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잖아요. 저 성종의 왕비는 폐윤씨였어요. 근데 이 윤씨가 질투가 심해서 뭐 성종한테 가서 막 패악을 부리기도 하고 왜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가느냐 라고 하기도 하고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성종의 어머니가 결국 이 패비윤 씨를 왕비 자리에서 끌어낸 뒤 사약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랐다가 간신이었던 임사홍이 일러 바친 거예요. 분노한 연산군은 자기의 어머니를 죽인 데 동의한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자, 이 일에 관련돼 있는 자 모두, 즉 훈구와 살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죽인 거예요. 이런 폭정에 화가 난 훈구파는 중종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안치게 됩니다. 하지만 중종도 마찬가지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살인을 등용하는데 이때 등용된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혈량과라는 천거제도를 통해 많은 살인을 등용하게 하였고 또한 지방의 향촌에서 지켜야 될 주약인 향약을 실시하도록 중종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옆에 향약에 대한 설명 참고하시고요. 또한 우리는 유교의 나라인데 왜 궁궐에 도교 기관이 있느냐? 마땅히 철폐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을 하였고요. 또한 과격한 주장이었습니다. 중종 반정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공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을 조사하여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는 위훈 삭제, 즉 거짓된 공적을 삭제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종이 훈구파 때문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걸 삭제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리하여 훈구파는 살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이 거대 숙청당하게 되는 게 김여사왕 그리고 중종 이후에 인종, 명종 때로 가면 을사사화가 벌어지는데 자 외척 간의 대립 속에서 살인이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살인은 서울에서만 피해를 입었을 뿐 지방에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장치인데 서원과 향약입니다. 서원은 뭐냐면 사림이 세운 사립교육기관이에요. 목적은 그들의 학문적인 스승을 제사 지내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건데 최초는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소수서원이 최초입니다. 이 서원에 임금이 직접 이 간판을 써가지고 화살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립 세력은 이 서원을 중심으로 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공공의 여론, 그걸 공론이라고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훈구 세력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14대 임금 선조 때부터 중앙정치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림은 또 분열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직 궁궐에 훈구파의 흔적 그리고 외척 정치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 2조 전랑 자리를 두고서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2조 전랑이라는 건 문관들을 어디로 앉힐 것이냐는 추천권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 후임자도 추천할 수 있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 관리들을 누구를 앉힐 것이냐는 그거를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를 앉힐 것이냐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면서 분당을 형성하고 조선에서 분당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지역사 탐방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수도는 한양, 지금의 서울이잖아요. 이 한양 건설 책임은 정도전이 맡았습니다. 먼저 그는 경복궁을 세우기도 했고 경복궁의 동쪽에는 선대 임금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인 종묘를 두었고요. 서쪽에는 토지의 신,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을 두어서 여러분들 아마 종묘와 사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동서남북에 대문을 세우기도 하고요. 종로에 우리 새해 때마다 종치는 고신각종 있죠? 거기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은 500년간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경복궁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요약 보시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적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태조는 국호를 조선으로 안정, 수도를 한양으로 하였는데 자 태조를 등극시킨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다가 태종에게 제거당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한 점, 그리고 공신들의 사병을 없애고 일종의 신분증 제도인 호패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아들인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즉 육조와 의정부를 거친 뒤 왕에게 최종 결재를 받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한 점,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는 집현전을 설립한 점, 그리고 한글인 훈민정음을 창제한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7대 임금인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고 등극하였습니다. 이들은 반대파를 없애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육조 직계제 그리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였고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는데 이 완성은 9대 임금인 성종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종은 또한 집현전을 계승한 학문연구기관이자 경연기관인 홍문관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중앙통치체제는 의정부가 중심이 됩니다. 의정부는 삼정승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여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육조는 내려온 정책을 집행하고 사무를 분담합니다. 자, 3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인데 사원부는 비행을 감찰하고 사관원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며 홍문관은 문서를 관리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경연을 주도하고 왕이 질문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는 비서기구인 승정원, 중죄인을 담당하는 의정부가 존재하고요. 기타 역사를 편찬하는 추추관, 서울시청 역할의 한성부,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를 보면 자,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도 속에는 부, 목, 군, 현이 설치되었고 모든 마을에 수령이 파견된 점이 고려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강화된 점인데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을 하였고요. 고려의 향, 부곡, 소가 모두 일반 마을로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향리는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잃고 수령의 보좌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조선 정계의 변화가 생긴데요. 세조 때 공신들이 훈구파가 되어서 여러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은 대농장을 보유하고 왕권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성종은 반대파인 사림을 등용하여 이들을 견제하였는데 사림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계승하였고 향촌자치를 중시하였으며 주로 삼사직에 진출하여 훈구의 비리를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것이 4번의 사화입니다. 자, 첫 번째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는데 역사 기록을 문제 삼아 사림을 숙청하였고 갑자사화 또한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폐비 윤씨 관련된 일로 사림과 훈구를 숙청하자 훈구파는 중종반정을 일으켜 임금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중종도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등용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아까 말한 혈량과 그리고 소격석 배지, 위훈삭제를 주장하다가 자, 그에 대한 반발로 보복을 당했고요. 이게 기묘사화입니다. 마지막 13대 임금 명종 때로 가면 외척 간의 다툼에 사림이 피해를 입은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림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지방에서 계속 세력을 키워갔고 14대 임금 선조 때로 가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견해가 달랐던 사림은 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붕당을 결성하였는데 첫 붕당은 동인과 서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